자, 이번 시간은 과학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교과서의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죠. 이번 단원의 마무리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42페이지 마인드맵을 할 거고요. 4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문제풀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과제였었어요. 여기 과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냈었는데 42페이지 마인드맵 정리가 우선일 것 같아서 마인드맵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같이 펴주시고요. 42페이지 여기 한번 펼쳐주세요. 교과서는 42페이지입니다. 물질의 구성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보면 먼저 원소, 그리고 그쵸, 원자, 그리고 이온의 개념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소에서 중요한 것들이 각각 있었는데 원소 중에서도 원소를 가장 간편하게 나타내는 원소 기호가 중요했죠. 요거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외우기. 다른 거 다 못 외우더라도 1번부터 20번 그리고 뭐 철이나 아연 등등 쪽지 시험에 나온 것은 꼭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를 여러분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지만 확인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요거 선생님이 실험으로도 보내줬는데 그쵸? 첫 번째가 불꽃 반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수능 문제라고도 얘기했던 그 문제가 바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선처럼 보이는 선 스펙트럼이 있고 연속 모양으로 보이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불꽃 반응은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속 원소의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는 법도 했었죠. 그쵸? 구청에서 보라색 칼륨을 나눠준다. 그리고 논아준다. 노란색은 나트륨. 이런 식으로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에서는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것인 바로 분자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는 요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가운데의 중심에 위치하는 그쵸,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 주변을 도는 누가 있었죠? 그쵸, 전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온입니다. 이온의 종류 똑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쵸,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양이온이 있고요. 그리고 음이온이 있었습니다.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걸까요? 얻은 걸까요? 그쵸, 전자를 잃었어요. 그리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었습니다. 자,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그쵸, 아까 선생님이 올렸던 영상 2개 중에서 첫 번째, 이 전 영상인 그쵸,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이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문제만 골라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챕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할게요. 원소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고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모두 고른 것은 과학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억.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맞을까요? 그쵸, 맞죠. 기본 성분입니다. 물은 물질을 이루는 원소이다.
자, 물은 우리 옛날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물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물은, 그쵸, 수소와 산소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소가 될 수 없어요. 원소는 기본 성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원소 사이의 반응을 이용하여 다른 원소를 만들 수 있다. 이거 맞을까요? 그쵸? 원소는 원소로부터 이렇게 물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쵸? 요것들이 반응해서, 물이 반응을 해서 다른 원소를 새로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디귿도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물질의 불꽃색, 물질과 불꽃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아까 42페이지에서 봤던 이 불꽃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불꽃 반응 중에서 금속 원소에 해당되는 내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나 써주자면 물질의 불꽃색은 불꽃 반응과 연관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금속 원소 확인에 중요한 물질입니다. 자, 따라서 금속 원소라고 하면 여기 뒷부분에 해당되는 칼륨, 리튬, 나트륨과 나트륨, 칼륨, 스트론튬, 구리.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만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외우는 법 알려줬죠. 구청에서 보라색 칼을 놓아주줌. 빨리빨리 가서 빨리 줄 서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따라서 구리는 청록색, 보라색은 칼륨, 노랑은 나트륨, 주황은 칼슘, 빨간색은 리튬, 그리고 스트론튬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부분은 이 두 가지 뒷부분이 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일단 먼저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일치하지 않는 게 몇 번이에요? 그쵸? 2번과 4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같은 것이 색깔과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쳐주면서 볼게요. 칼륨은 무슨 색이죠? 그쵸?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나트륨 무슨 색이죠? 그렇죠. 노란색이기 때문에 3번도 아닙니다. 구리는 그쵸. 청록색이 맞아요.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문제풀이 3번입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보시면 스펙트럼은 그쵸. 원소의 확인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주세요. 원소의 확인 중에서 스펙트럼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래 스펙트럼을 보시면 선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선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원소의 확인 중에 이렇게 왼쪽처럼 불꽃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왜 굳이 불꽃색으로만 확인하면 되지? 왜 스펙트럼을 왜 보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보시면 리튬과 스트론튬은 분명히 다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불꽃색이 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두 가지의 선 스펙트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애매한 색깔의 경우에는 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두 가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은 제외하고
위 스펙트럼으로부터만 알 수 있는, 이 문제로만 알 수 있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모두 선 스펙트럼이다. 맞죠? 그쵸? 선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실제 여기 불꽃색을 보면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위 스펙트럼으로부터만 따져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따라서 불꽃색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는 위 스펙트럼으로부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물질 A는 리튬과 칼륨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물질 A와 리튬이 같은 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물질 A와 칼륨이 같은 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각각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칼륨과 물질 A, 그리고 리튬과 물질 A가 겹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문제풀이 4번입니다. 학습지 7페이지 이 부분을 보시면 훨씬 더 같이 이 문제를 풀기가 쉬울 텐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쵸? 가장 중심부에 있는 원자 핵과 그리고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핵은 중성자와 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포함된 것이 바로 원자 핵이고요. 주변을 도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는 물질들이 바로 전자입니다. 자, 여기 위치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원자핵 주위 또는 주변을 돌고 있다. 그리고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는, 그렇죠,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하라는 말이 많이 쓰일 테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아주 전자에 비해 크고 무거우며 그리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원자 핵에 비해 매우 작고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원자, 1번, 각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으므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공부할 때 이 플러스 전하의 개수가 바로 원자 번호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예시로 수소는 1번입니다. 따라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는 플러스 1이에요. 따라서 전자가 여기 중성을 만들려면 전자의 개수는, 그렇죠, 1개여야 합니다. 자, 따라서 원자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번,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쵸? 중성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이죠.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맞죠?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다. 그렇죠?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전자에 비해 크고 무겁다. 전자에 비해서는 크고 무겁지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원자 핵은 이만큼입니다. 원자의 크기는 요만큼이고요. 그쵸?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 원자 중심에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문제풀이 5번입니다. 문제풀이 5번은
우리가 봤었던 쪽지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게 답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꼭 외워줘야 돼요. 요거 답 한번 확인하면서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에 조금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5번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짝지은 것은 간단히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은은 뭘까요? AU일까요? 그쵸, 아니죠. 조금 비슷한데 은은 AG입니다. 그리고 AU는 뭘까요? 금이죠. 따라서 1번은 아닙니다. 산소는 뭘까요? O죠. 그리고 H는 수소입니다. 따라서 2번도 아니고요. 구리는 조금 헷갈리게 나오긴 했는데 구리는 CU고요. CA는 바로 칼슘입니다. 따라서 3번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나트륨은 뭘까요? 그쵸. N이 아니고 Na. 그리고 N은 질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아니고요. 답은 5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큰 숫자가 있고요. 여기는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큰 숫자는요, 그냥 개념이 요 뒤에 게 2개. 뒤에 모든 글씨가 2개. 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작은 숫자는 그냥 앞에 하나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따지는 건 이 NH3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분자 개념에서 배웠죠. N이라는 질소가 가운데에 있고요. 수소가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얘가 몇 개 있다고요? 그쵸? 얘가 그냥 곱하기 2개씩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더 그려줄게요. N이라는 것과 H 3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이고요. 여기서 이 친구는 암모니아 분자를 의미합니다. 즉, 암모니아 분자가 2개 존재하는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게 해석한 것, 이것은 뭘까요? 이 물질은 메테인 분자야. 영훈이는 완전 틀렸죠? 메테인은 NH3가 아니고 CH4입니다. 자, 그리고 원자의 총 개수는 6개야. 한번 원자 개수, 동그라미 개수 세볼게요. 여기 4개, 여기도 4개니까 6개가 아니고 8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지도 틀렸고요. 민수, 숫자 2는 분자의 개수를 의미해, 즉 암모니아 분자가 2개 있다는 뜻이니까 민수는 옳은 말을 하였습니다. 세훈, 숫자 3은 질소 원자 개수를 의미해, 여기서 N은 질소, H가 수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숫자 3은 질소 원자가 아니고요. 수소 원자 개수를 의미합니다. 다음, 다에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2가지야. 그렇죠. 이 N과 H, 즉 질소와 수소 2가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암모니아 분자입니다. 따라서 민수와 다혜가 옳게 해석한 학생들이었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에서 했었던 이것을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와 이온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이온은 중성이 아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이 있죠.
바깥 껍질에 전자를 다 채우게 하기 위해서 전자를 얻거나 버리는 경우에 이온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온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리튬은 원소 번호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자인지 이온인지부터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자, 리튬은 원자죠. 위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0이 되게 하려면 전자의 개수가 3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탄소는 뭘까요? 그쵸? 위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니까 얘는 원자라는 I이고요. 그리고 원자 핵의 전하량은 몇 번일까요? 그쵸? 여기 아래에 사실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원자 핵, 즉 탄소는 6번의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6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는 원래는 플러스 8이고요. 산소가 원자라면 전자의 개수가 8개여야 하지만 그쵸? 이 친구는 뭘까요? 이온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띄게 하기 위해서 전자가 2개 추가돼서 10개의 전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나트륨은 뭘까요? 여기서 보면 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11번이라서 원자 핵의 전하량은 11이지만 전자의 개수는 그렇죠. 10개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써주도록 할게요. 산소는 양이온일까요? 음이온일까요? 그쵸?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양이온이고 나트륨은 음이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쓰이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학습지 1페이지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 물의 전기분해를 했었습니다.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가 뭐였죠? 그쵸? 산소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물질은 수소였습니다.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넣는 이유와 물의 기본 성분 이렇게 표시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우리 수소의 물질, 수소라는 물질은 플러스 1을 띠는 양이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H 플러스 그리고 산소라는 물질은 마이너스 2, 즉 양이온을 띠는 물질인 것을, 음이온을 띠는 물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그쵸, 양이온이 검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전기분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 부분을 학습지 1페이지에 적어주세요.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이에요. 여기서 염화라고 함은 염소라는 것이고 나트륨이라고 함은 그쵸, 나트륨 이온입니다. 따라서 염화나트륨은 전극으로 분해를 한다면 염소, 즉 염화 이온이 검출될 것이고 그리고 나트륨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염소, 즉 염화 이온은 그쵸, 마이너스 1을 띠는 여기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1을 띠는 음이온입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어디 있을까요? 그쵸,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1을 띠는 양이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분자 구조, 분자로 적어보면 NaCl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들어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니은 염화나트륨 수용액 대신 증류수로 실험을 해도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이 실험을 보여줬었죠? 증류수의 특징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 디귿. 전구에 불이 켜진 까닭은 수용액 속 양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음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거 맞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기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두 가지 개념이 쓰여요. 원자와 이온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면 이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뭐 있을까요? 그쵸?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양이온은 플러스를 띠는 이온으로서 전자를 얻었을까요? 잃었을까요? 그렇죠. 전자를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음이온은요. 그쵸. 전자를 얻은 이온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한번 볼게요. 9번은 일단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플러스 3 가운데 원자 A는 가운데가 플러스 3을 띠는 원자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리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뭘까요? 그쵸? 플러스 8을 띠니까 산소라는 원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었냐 잃었냐를 포함을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속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건 보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온 A는 전자를 얻었을까요? 잃었을까요? 그렇죠.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니까 전자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양이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 B는 전자가 8개였다가 여기를 보니까 몇 개로 됐죠? 10개로 늘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온 B는 전자를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는 음이온이구나. 자, 근데 전자를 A는 1개 잃었고요. 여기서 B는 2개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1번. 원자 A가 이온이 될 때 전자 1개를 얻는다. 자, 맞을까요? 그쵸. 여기 보면 잃었다라고 알 수 있죠. 잃는다 라고 고치시면 되고요. 2번. 원자 A를 이온식으로 표현을 하면 뭘까요? 양이온이기 때문에 A 플러스죠. 그리고 실제 원자핵을 기준으로 쓰면 Li 플러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아니죠. 3번. B를 이온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죠. 음이온이기 때문에 B2 마이너스고요. 원자 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O, 2 마이너스인 것을, 2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A의 이온은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보다 많다. 그쵸? 원자 핵은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전하량, 즉 전자의 개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마지막으로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원자 핵의 전하량은 변한다. 자, 보면 이온이 될 때 변하는 것은 원자 핵의 전하량이 아니고 전자의 개수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0번에서 12번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황색의 불꽃색을 나타낸다. 자, 우리는 불꽃색에 대해서 다 외웠기 때문에 칼슘이 주황색인지 알 수 있지만 이걸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둘 중에 뭐 때문에 불꽃색이 나타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실험을 짜볼 텐데요. 자, 총 3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그리고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염화, 칼슘. 자, 그리고 질산, 칼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하는 실험을 해보면 이 주황색 붉고색이 칼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염화나트륨은 무슨 색이 나올까요? 노란색, 그쵸? 그 다음 염화칼슘은요? 주황색이 나오죠. 그 다음 질산칼슘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주황색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화 때문이 아니고 칼슘 때문에 주황색이 나오는 것을 간편하게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베릴륨 원자예요. 이온이 아니고 원자입니다. 원자에서 원자 핵 부분만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운데가 플러스 4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원자 모형에 전자를 표시하고 그렇게 표시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쵸?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자, 이 플러스 4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몇 개 필요하죠? 그쵸? 전자가 총 4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까닭을 표시하면 되겠죠. 다음 12번입니다. 자, 딱 봐도 중세 연금술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중세에는 이렇게 그림과 같은 원소 기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와 비교했을 때 편리한 점이 뭘까요? 그쵸? 표현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원소만 100여 가지가 훨씬 넘어요. 그쵸?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림이 필요하겠죠? 간단하고 많은 기호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12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풀이 13번입니다. 13번 문제는 학습지 21페이지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표를 우리가 채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웠을 거예요. 자, 혹시나 여기서 본인들이 안 쓴 게 있거나 조금 틀린 점이 있으면 지금 영상을 멈추고 한번 고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앙금 생성 이온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정도로 있습니다. 등등 더 있지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문제부터 보면 문제에서는 미지의 물질 X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실험 1에서 보면 X의 수용액에 질산은을 넣었더니 흰색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보아 실험 1은 1번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지 1번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이고요. 따라서 질산은 중에서도 은과 반응하는 염화 이온이라는 음이온이 있겠구나. X 안엔 요게 들어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용액에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흰색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4번 아니면 5번이겠구나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수용액에는 탄산과 반응하는 칼슘 이온이나 바륨 이온이 들어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양이온이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요 세 번째는 보니까 아이오딘이나 칼슘 수용액을 넣었더니 반응 안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2번 실험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아이오딘이나 이온과 반응하는 납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X에 들어있는 양이온은 탄산이온과 반응하는 칼슘 또는 바륨이온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은 염화이온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까닭을 설명하는 것은
이 표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풀이 14번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쓰이는 게 완전 이번 시간에 배웠던 끝판왕들이에요. 자, 앙금과 불꽃색을 사용을 하여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실험에서는 색깔만 모를 뿐이지 이 네 가지 물질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이 이온들을, 이 앙금과 관련된 이온들을 먼저 뿌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보시면 여기서 염화이온이 제일 많죠. 그래서 요것부터 구분을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이온이랑 반응하는 거 뭐 뿌리면 될까요? 그쵸? 질산은 수용액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기. 자, 그러면 보세요. 흰색이 나오는 건 누굴까요? 영어로만 적을게요. 자, 흰색이 나오는 건, 그쵸? 염산과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이온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누굴까요? 그쵸? 질산 칼륨과 그 다음에 질산 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일단 두 개 구분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에서는 뭘 하면 될까요? 자, 이 부분에서는 뭘로 확인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나트륨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불꽃색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자, 나트륨의 불꽃색이 뭘까요? 그렇죠. 불꽃색이 노란색이 나오는 것이 염화나트륨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 염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트륨은 금속 원소고요. 여기서 수소는 금속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꽃색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뭘 확인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PB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질산납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바로 질산 칼륨이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구별을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14번까지 혹시나 문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다시 한번 물어볼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